안녕하세요. 자영업 타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연끌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자영업 채널에 웬 부동산 연끌 얘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관계가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채와의 전쟁 중입니다. 2022년 말 우리나라는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1%로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늘어난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부채 비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대비 2022년에 10.5% 부채 비율이 증가해서 가계부채 증가폭으로 따지면 전 세계 1위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2020년, 2021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연끌로 빚어진 가계부채의 증가가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거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자 지출 부분은 2021년 2분기와 비교해보면 2년 새에 52%가 급증한 수준입니다. 자영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전체적인 소비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이러한 현금 흐름들이 전부 가계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죠. 2019년에서 2021년 대세 상승장 때 상승폭이 얼마나 컸었냐면 대표적인 잠실권 대장 아파트 엘스의 경우 2019년 1월 33평 기준 14억 8,500만 원에서 2021년 10월 무려 2배 가까운 27억이 거래가 되었으며 헬리오시티의 경우도 2019년 2월 14억대에서 2021년 9월 23억 8천만 원이라는 거의 70%에 가까운 상승률을 폭등을 했죠.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는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를 살펴보면 2019년 4월 5억 7천에 거래됐던 33평이 2021년 8월에 14억 5천만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었죠. 물론 과거에도 부동산이 폭등한 시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전국의 집값이 같이 올라간 적은 없었죠. 이러한 폭등은 집값 상승으로 앞으로 이 가격에 집을 못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에 빠진 사람들의 패닉 바잉을 유도해 결국 많은 부동산 연끌족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은 2022년 코로나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소비 지출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한 커다란 원인이 되었죠. 거기에 지금 2022년 하반기에 부동산 조정이 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나 싶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의 불씨를 지피면서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2021년 전고점을 갱신해서 최고점을 갱신한 단지도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도 고점의 가격에 가깝게 다가오는 단지가 많아졌습니다. 또다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크기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갑자기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일시적 2주택자 및 고연봉자들의 특례보금자리론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정책을 변화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집값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부채를 늘려놓은 연끌한 가계의 치명타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10월 3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인 4.81%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가 2.9%로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도 10년 만에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4일 우리나라 10년물 국채는 하루 만에 무려 8.42% 상승하였습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채 10년물입니다. 또한 미국 FOMC 점도표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당초 내년 초에서 내년 말로 시기를 계속해서 늦춰나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전혀 인하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서 가계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축소해 나가야 하는 디레버리징을 할 시기인데 금리가 전혀 인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대출로 가계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집중이 될 경우에 경기가 순환되고 자영업과 여러 유동 경제들에 사용되어야 할 현금들이 묶이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부채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앞으로 자영업 시장 또한 점점 힘든 시기로 진입할 것입니다. 맛만 있으면 된다. 우리 집 앞에 가게는 줄 서서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느 시기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당연히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전체적인 경기가 좋을 경우 장사가 잘 되는 집이 한 곳에서 10곳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잘 되는 가게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장사를 하기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는 점점 더 장사를 하기 힘든 환경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로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한국은행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 못하고 결국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영업자의 정책대출 기준금리 또한 올라가게 되고, 자영업 정책금리, 이자 부담까지 증가하게 되어 부동산 연끌 가구뿐만 아니라 자영업 대출 부담이 큰 가구들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 악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채들은 결국 모두가 엮여 있는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현재의 경기 침체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채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어야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 텐데, 당분간 이러한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끼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생각을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레버리지를 줄여야 될 시기이고 리스크 회피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최대한 줄이시고 상황이 좀 안정될 때까지 시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수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